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의 힘 한울입니다. 자, 오늘은 4월 26일 금요 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4주간의 봄 야간 경마가 끝났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주간 경마로 환원됩니다. 마지막 야간 경마 마무리가 좀 매끄럽지 않았어요. A급을 준비를 했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당분간 A급 선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부산이 최근에 나쁘지 않았는데 좀 부산에서 좀 아쉬움이 나왔고요. 금요 경마는 지금 한 2주 동안 제주에서 그야말로 싹쓸이 적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다적중뿐만 아니라 성부채에서도 좋은 결과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 제주의 여세를 이번 주도 한번 몰아가볼 예정이고요. 부산은 조금 더 히어링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번 주는 좀 가려서 듣고 준비를 했어요. 지난주 내용이 좋지 않았던 마방들은 아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좀 더 선별해서 월말 경마 터질 레이스가 많아 보입니다. 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금요 경마를 붙어볼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금요 경마 승부처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승부처가 4경주입니다. 4라운드 첫 번째, 그리고 5라운드 두 번째, 7라운드 금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8라운드 마지막 선택입니다. 4, 5, 7, 8 경주를 승부로 지정을 했습니다. 1경주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6등급 1200 모두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자, 첫 경주는 압도적인 인기를 모을 마필이 있죠. 슈프링킨, 순발력, 스피드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문세영 기수가 고삐를 잡고 종반 거의 버틸 뻔했는데 마지막에 들미를 잡혔어요. 근데 이게 당시에 이제 선행을 나섰는데 포화주로예요. 자, 이 어지간한 선행마 같으면 요럴 때는 그냥 버텨줘야죠. 포화주로 해서 선행 나갔을 때. 근데 무너졌단 말이에요. 슈프링키는 일단 종반 끈기에 분명한 약점을 지니고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입상을 해낸 적이 있어요. 1300에서. 근데 편성이죠. 어떤 편성을 만나느냐. 아주 약체를, 이날도 편성이 좀 약했다면 버티지 않았겠습니까? 그 강도를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슈프링킨이 버티기에 조금은 개인적으로는 애매하다, 쉽지가 않다 라는 결론이에요. 첫 번째, 쉽지 않은 이유, 슈프링킨이 편하게 선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 마필이 선두력이 아주 탁월한 마필은 아니에요. 게이트 이탈이 무난한 가운데 밀고 나와서 선행, 첫 입상할 때도 외곽에서 밀고 나와서 아주 빠른 순발력은 아니었습니다. 스피드를 바탕으로 편성이 약했기 때문에 밀고 나오면서 공략했고 직선주로 넘어서면서 버텨냈거든요. 이번 경주 제가 선행으로 보는 마필은 따로 있습니다. 곤조하리. 이 마필이 순발력과 스피드가 저는 안쪽에 있는 슈프링킨을 넘어선다 라는 판단입니다. 순발력에서 앞서고 저는 스피드에서도 앞선다라고 봅니다. 자, 슈프링킨의 강점이 순발력과 스피드, 지구력은 부족하고, 근데 이렇게 순발력과 스피드에서 좀 더 앞서는 마필이 있다면 슈프링킨을 축으로 한 공략은 어렵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5를 놓고 아예 그냥 공략을 하든가 곤조아리, 아니면 따라오는 마필, 뒤에서 힘을 쓸 마필 중에서 한번 찾아보든가 요런 선택을 한번 해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곤조아리. 근데 이번 경주가 뒤에서 힘쓸 마필 중에서는 눈에 탁 띄는 마필이 없어요. 그나마 BK 도민의 정도가 D가 좀 괜찮아요. D가 좋은 편입니다. 근데 발주가 덜컹거리는 마필이라 안쪽에서 파묻혀가지고 나머지 마필들 뭐 한 50m 이상 쭉 치고 나갔을 때 뒤에서 그냥 치고 올라올 그런 상황이에요. 내측 진로가 좀 열려서 밀고 나오는 전개가 나오면 가능하겠죠. 외곽에도 발빠른 마필이 한도 있죠. 자, 바로 영광의 퍼스트입니다. 영광의 퍼스트. 영광의 퍼스트가 직전은 바닥을 쳤습니다만 외곽에서 너무 무리했습니다. 이번에도 외곽이긴 합니다. 외곽이긴 한데 발빠른 마필이 앞에 쭉 뽑아줄 거예요. 중반에 있는 마필들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 마필들이 다수 있어요. 그래서 외곽에서 무리하지 않고 초반에 살짝 밀고 나와서 한 3, 4위권 정도 외곽을 좀 돌더라도 요런 전개를 하고 승부를 직선에서 걸어야죠. 그런 전개를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최상현 기수가 지난주에 뭐 대상경주 입상도 했고 준우승을 했죠. 뭐 지금 기분은 상당히 좋을 겁니다. 아마 적극적으로 말몰이에 임하고 힘있는 말몰이를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런 차분한 전개를 한다면 이번 경주 충분히 입상권 도전 가능하고요. 뒤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마필, 눈에 띄는 마필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데뷔전을 맞이하는 호명신화가 여기에 강점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첫 경주를 한번 정리합니다. 뭐 스페셜 메이트가 복병 역할을 할 수 있고 조교가 좋아요. 폼페이는 인기권에서 어느정도 인기를 모으겠는데 전체적으로 약간 밋밋. 선두권 공략도 밋밋. 추입도 밋밋. 선입권의 자리를 잘 잡고 따라가다가 선두권, 후미 여기서 그냥 여기서 딱 무너지고 뒤에서 못 올라오고 이럴 때 버텨낼 수 있는 마필이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편성이 그렇게 만만한 편성은 아니다 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폼페이는 인기를 모으더라도 저는 무시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2번 인기를 많이 모으겠죠. 선두권에서 인기를 모을 2번, 5번, 11번 요런 마필이 있어요.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선행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봅니다. 5번을 중심으로 한 공략 또는 뒷심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때 1번 그리고 10번 이 마필은 검증이 좀 된 마필이고 이 마필은 잠재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요런 마필들을 아예 과감하게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2번을 축으로 한 공략은 없을 거예요. 나머지 마필들을 잘 엮어서 첫 경주를 풀어가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번은 공략하되 맥시멈 본전 기본 요쪽으로 돌려서 한번 풀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경주로 넘어갑니다. 6등급 14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가 버티고 있고 파워뱅크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습니다만 힘도 있어요. 손발력과 스피드뿐만 아니라 다 갖추고 있는 마필입니다. 전개를 풀어나가는 힘도 있고 직선줄에서 올라올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래서 파워뱅크는 외곽이라도 인정. 뭐 후차권도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마필들 오썸 선라이즈 브루킹맨 이런 마필들이 좀 유력해 보이는 재배당 흐름입니다. 뭐 복병권들이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6번 롤리라든지 또는 외곽의 청마의 질주, 오크리지 이런 마필들이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는 마필들이죠. 이번 경주는 9번 파워뱅크를 중심으로 인기끈으로 마무리될 확률이 높아 보이는 저배당 흐름업입니다. 패스합니다. 3경주입니다. 6등급 16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도 유력한 입상 후보가 있습니다. 푸에르테 1600이미 입상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은 기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훈련에 변화를 주면서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마필입니다. 현지에서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푸에르테. 자, 푸에르테는 그럼 인정. 나머지 마필 가운데 스토미데이가 23전 빵빵이에요. 근데 이 마필이 뭐 5세나 6세 같으면은 이제는 그냥 사양길이다.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겠는데 4세입니다. 4세 초반. 4세 초반이에요. 그름의 변화가 올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늦가기 마필. 직전 경주 타임 자체가 일단 구간 타임에서 그렇게 빠른 타임은 아니에요. 직선줄에서 힘을 쓰는 모습이 괜찮았습니다. 뒤가 보강이 있었다는 거죠. 탄탄해졌다는 겁니다. 스피드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스토미데이는 앞으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직전 4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배당이 나올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23점 빵빵이면 일단 들어오는 순간 배당이에요. 스타파크. 자, 뭐 스타파크도 힘이 있는 유형이거든요. 1400에서 입상 경험이 있는 마필이고 직전 3위를 차지했는데 1600 나쁘지 않아. 다시 한번 또 1600 쓰는 거예요. 훈련 강도 대폭 올렸고 역시 상승할 여지가 많아 보이는 마필입니다. 트릭스터. 반면에 트릭스터는 직전 경주 입상을 했습니다. 드디어 첫 입상이에요. 이럴 경우에 상승세를 이어가는 게 보통 추세인데 마체가 워낙 얇은 마필이고 포화주로에 선두권에서 버텨내는 그러한 그림으로 입상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마필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검증이 좀 필요한 마필이에요. 원체 민감하고 지구력도 부족하고 근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좀 보완이 된 것 같아요. 직선줄에서 버텨내는 그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포화주로였다는 점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검증이 필요하다. 트릭스트는. 자, 일념신화가 뭔가 보여줄 듯 이 선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훈련은 매번 좋아서 주목받고 있는 마필인데 실전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훈련 때 뛰는 마필은 뜁니다. 실전에서. 그 시점이 문제일 뿐. 그래서 일념신화는 역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해피노던, 바벨드림이 두 마필 모두 지금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거로. 바벨드림이는 인기 마필이죠. 뭐 이건 더블 내두를 수 없고요. 인기 마필인데 두 마필 모두 지금 훈련이 잘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바벨드림이가 직전 입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직전은 내척이었고
이번에는 외곽에서 힘을 쓰고 나가야 되거든요. 어떤 전개가 나올지 편안한 전개가 나와야 가능할 텐데요. 자, 제가 현지 강력 추천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4번을 중심으로 작전을 짜야 되겠습니다. 그럼 변화가 오고 있는 7번, 매번 훈련 때 좋은 10번, 그리고 23점 빵빵입니다만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2번, 훈련 좋은 12번. 이런 마필들이 이제 입상권이에요. 입상권인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요 순대로 한번 보고 싶다 라는 판단입니다. 12 외곽이라 좀 불안 요인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강약 조절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4경주입니다. 첫 번째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금요경마 힘을 실어야 될 경주입니다. 첫 번째 선택. 자, 첫 번째 집중을 해야 될 공략. 어떤 마필에 공략하는 거야? 인기는 외곽에 있는 루비스톤이 많은 주목을 받을 레이스입니다. 루비스톤 직전 경주 14초 6 호기록이죠. 직선주로 해서 선행을 나간 마필이 38초대의 3화롱, 13초대의 라스트 화롱을 끊었어요. 오지간한 추임마에 맞먹을 정도의 탄력입니다. 하지만 이날 주로가 포화주로 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됩니다. 선행을 나선 루비스톤이 힘을 쓰지 않고 초반에 물론 선행을 하는 과정에서 힘을 좀 썼어요. 근데 뭐 중반 이후에 너무 편했거든요. 그 직선주로에서는 경합을 좀 하면서 탄력이 더 나와주는 그러한 요인도 발생했었고,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자, 과연 이번에 선행 가능할 것인가? 저는 90% 이상의 확률로 못 간다. 선행은 힘들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력 선행은 힘들어요. 남아있는 10%? 루비스톤이 밀고 나갈 때 나머지 마필들은 그냥 다 붙들고 힘 안 배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 높지 않아 보입니다. 빠른 마필이 많아요, 이번 경주가. 또 루비스톤의 핸디가 56입니다. 이번 경주 압도적인 주목을 받을 루비스톤, 저는 불안합니다. 이번 승부의 핵심은 11번 루비스톤의 불안, 바로 그 점을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직전 경주 내용 가지고는 못 빼는 마필, 하지만 여건이 달라졌어요. 자, 첫 번째 선택은 루비스톤의 불안이 핵심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경주로 넘어갑니다. 5경주입니다. 자, 이번 5경주는 두 번째 선택이죠. 금요 두 번째 힘을 실을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라운 바이브맨이 많은 주목을 받을 경주입니다. 라운 바이브맨. 승급전 외곽에서 힘쓰고 가능성 보였던 마필이에요. 박재희 기수 재기성에 훈련 좋고 출발 능력도 나쁘지 않고, 외곽이라서 이렇게 후미 외곽을 돌았지, 이 마필이
선두권까지 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거든요. 라이브맨 좋아요. 라운 바이브맨 좋습니다. 근데 제가 노리는 마필은 따로 있어요. 이번 경주 직전 경주 내용을 봤더니 이 마필은 직전보다 타임을 경주 내용적인 측면에서 1개에서 2개 정도 더 줄일 그런 트립상의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이 타임을 1개에서 2개가 줄인다는 건 이 5등급 비교적 중상위급 마필들이거든요. 상당히 큽니다. 더 보여줄 걸음이 많다는 거죠. 힘이 차면서 걸음이 부쩍 차오른 마필, 그 마필을 중심으로 이번 경주를 풀어갈 예정입니다. 라운 바이브맨 안고 가야죠. 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라운 바이브맨을 능가하는 마필이 이번 경주 있다. 그 마필을 중심에 놓고 풀어갈 예정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희망가람 많은 주목을 받을 텐데 이 희망가람은 직전 경주 그야말로 최적이었어요. 물론 이 편성이 만만치 않았다고는 해도 내 측에서 너무나도 좋은 전개를 풀어가고도 직선주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저는 또 무너질 수 있다 라는 판단이에요. 부상에서 회복한 이호식 기수의 몸 상태 여부, 물론 새벽 조교까지 진행을 하면서 나는 컨디션을 끌어올려 놨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승기수의 어떤 베스트 컨디션 요런 것도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희망가람의 직전 경주 내용은 너무나도 실망적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따라갔을 때 그름이 더 좋은 마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날 봐서는 이번에 또 불안. 그래서 희망가람은 이번 승부처 공략막권에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전 경주 내용상 타임을 당길 수 있는 한두 개 당길 수 있는 마필을 놓고 압축 적중이 이력한 레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6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혼합 4등급 18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장산 디파이 공백 있죠. 공백은 있습니다만 지금 훈련 과정에서 그야말로 칼 갈고 있거든요. 칼 갈았습니다. 복귀전을 맞이하는 블랙맘바하고 병합훈련을 소화를 했어요. 상당한 능력 마필입니다. 상위군이고요. 한치수 위의 마필입니다. 3등급 마필이에요. 장산 디파이가 밀리긴 했습니다만 따라가면서 걸음을 듬뿍 늘렸다. 공백 여파 전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편성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솔레다드가 많은 주목을 받을 경주예요. 편하게 앞에 가면 버텨낼 수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 근데 편하게 앞에 못 갈 것 같아요. 부담 중량도 56입니다. 이 마필의 약점은 항상 이 작은 체구거든요. 420kg대 체형. 이 체형 가지고도 강단을 보여주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56을 달았다면 편하게 선행이라도 가야죠. 편한 선행? 저는 힘들다 라는 판단입니다. 솔레다드가 많은 주목을 받겠습니다만 자, 편한 선행을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 판타스 타임 안쪽에서 1번 게이트 내측 선행 강공을 펼친 마필이 안쪽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물론 판타스틱 타임이 선행을 한다 해서 1800을 버텨낼 정도의
지구력을 갖춘 마필은 아닙니다만 공백을 거치면서 그림 자체가 한결 경쾌해졌고 날카로움이 붙었다라는 평가거든요. 그래서 무시 못합니다. 자, 서기 플래시 핸디가 쭉 내려왔죠. 직전 특별경주에서 다 동일 중량 달고 뛰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경쟁력 있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서기 플래시 이번 경주 일단 사이즈로는 인정해줘야 될 마필 서기 플래시. 자, 그리고 두바이 평정도 4등급에서 1800 우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때가 52 그리고 54로 늘어나서 바닥, 직전 53 달고도 바닥, 이번에도 54기는 한데 뭐 편성 자체가 이때는 뭐 상당히 강했고요. 이때는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었다 손 치더라도 레이스가 이렇게 풀리지 않고 바닥에서 풀어갔거든요. 이 두바이 평정 역시 직선으로 폭발력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더 앞선에서 붙어서 레이스를 풀어갔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끌어내는 마필입니다. 다나카 기수가 마필을 끌고 나가는 능력이 좋아요. 앞선에서 레이스를 풀어간다면 두바이 평정도 이번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스텔루나도 선두권 공략에 나설 마필이긴 하고요. 스텔루나만 하더라도 뭐 솔레다드보다 빠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솔레다드의 편한 전개를 방해할 마필 가운데 한두가 또 스텔루나고, 레이디 베이드가 스피드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이 마필은 뒤도 좋아요. 앞뒤가 다 있는 마필입니다. 앞뒤가 다 있는 마필인데 뭐 최근 좀 기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공백 이후에 실전 감각을 배양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보면 이번에는 그야말로 아주 극조심해야 될 마필이 아닌가 라는 판단입니다. 사이즈가 있는 마필이에요. 레이디 베이더. 자, 그리고 외곽에 있는 천년의 구름, 크라우드1 이런 마필들은 삼복에서 한번 폭탄 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들이죠. 자, 이번 경주 11번 장산 디파이, 2번 서기 플래시. 뭐 일단 이 2강 구도를 좀 강하게 봅니다. 강하게 보고요. 3번, 5번 이 도전 세력 중에서는 3번이 조금 더 낫지 않나. 5번은 이번엔 좀 핸디가 과중하고 전개가 좀 불편하다 라는 차원에서 뒤로 돌립니다. 그리고 6번이 강력한 도전 세력이 될 것이다 라는 점까지 말씀드립니다. 복병권 1번, 10번, 12번 이런 마필들은 삼복 활용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6경주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경주로 넘어갑니다. 칠경주입니다. 이번 7경주가 금요 최고의 선택. 자, 금요 최고의 선택.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패뷸러스 비터. 이 패뷸러스 비터를 인정하고 풀어갈 예정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 패뷸러스 비터는 정말 딱 보면 파이트에 가까운 경주마예요. 경합 상황에서 근성이 대단합니다. 몸싸움을 피하지 않아요.
순발력은 좀 기복이 있습니다만 투지 넘치는 중에 힘쓰는 구간도 길고 코너부터 힘을 쓰더라도 직선줄에서 또 한 번 힘을 발휘하더라고요. 이런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 좋은 마필이에요. 발전할 여지가 많은 마필입니다. 최근에 좀 정체 현상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냥 뭐 지나가는 과정이다 라는 판단이고, 이번에는 이 패블러스 비트의 진가를 보여줄 것이다. 또 뭐 박재희 기수의 기성술도 한몫할 테고요. 패블러스 비터 만만치 않은 마필들 많이 있습니다. 오튼 브리즈, 만쪽의 베스트 챔프, 이런 마필들, 영광의 탱크, 만만치 않은 마필들 많이 있는데 이번 경주는 그야말로 사이즈에서 절대 값이 있어요. 값. 이 마필이 한동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타이밍이, 패블러스 비트를 중심으로 능력 우수한 마필에 때리고, 그리고 관리마의 힘을 실어서 배당까지 한번 노려보는 화끈한 승부처가 될 겁니다. 마지막 경주로 가겠습니다. 3등급 1600 11도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이번 경주도 축을 인정하고 풀어가는 마무리 끝장 승부처입니다. 마지막 선택, 블랙맘바. 오커스에 나갔던, 물론 뭐 순위는 바닥입니다만 기대줍니다. 체형이 500kg 훌쩍 넘는 당당한 체형입니다. 이 체형을 갖추고도 순발력도 있고 직선줄의 폭발력도 있고 꾸준하게 뛰어주는 힘도 좋고, 블랙맘바가 많이 쉬었어요. 많이 쉬었습니다만 재검 과정에서의 모습, 훈련 시의 모습, 장산 디파이와 꾸준하게 병합을 하는데 여유가 있습니다. 그냥 주폭만 가지고 뛰어도 이겨요. 그만큼 큰 주폭, 유연한 밸런스, 순발력과 힘을 겸비한 기대주 블랙맘바가 복귀전을 맞이하고요. 저는 그 복귀전 믿고 갑니다. 1600이면 적정거리에요. 블랙맘바가 그냥 밀고 나오면 되거든요. 자, 이 블랙맘바를 중심으로 놓고 승부수를 가져갈 예정인데 이번 승부수 후차권에서 변수가 상당히 많은 레이스입니다. 7을 중심으로 월드클래스 캣이 많은 인기를 모을 테고요. 또 외곽에 있는 창창대로도 인기를 모을 경주입니다. 자, 창창대로는 안고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월드클래스 캣은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1400은 추입으로 아주 멋지게 뛰는데 1600은 조금 물음표예요. 월드클래스 캣 힘쓰는 구간을 한번 의심할 여지가 있는 마필입니다. 1400에서는 타임도 좋고 좋아요. 근데 1600에서는 결과가 너무 꽝이란 말이에요. 이 마필은 해당갈에서는 검증이 필요한 어설픈 불안한 인기마가 아닌가 라는 판단입니다. 블랙맘바를 중심으로 6번은 삭제합니다. 화끈한 환수를 안겨줄 관리마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창대로는 기본만 안고 갑니다. 마지막 선택, 마무리 끝장 승부처 7번 블랙맘바를 믿고 가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이상 금요 부산 8개 경주를 살펴봤습니다. 뭐 금요 경마 충분히 좀 월말 경마라 까다로움은 있습니다만 붙어볼 만한 그러한 흐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환수를 노려볼 수 있는 찬스도 있고요. 압축해서 때려볼 수 있는 그러한 승부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주는 지금 2주 연속
그야말로 대박을 쳤기 때문에 그 여세를 몰아서 한번 이번 주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더 준비해서 내일 현장에서 좋은 내용, 도움되는 내용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